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국민의당 윗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민의당,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좀 인정하십니까? 협정적 고의가 있다는 점은 혹시 인정하고 계시나요? 영상 실질 행사 전에 국민의당과 접촉에 미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의당 이야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김무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SBS의 원일이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민의당 상당히 침통한 분위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설마 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국민의당 분위기는 정말로 초상집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단순히 구속된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윗선 어디까지로 검찰이 치고 올라올 건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고, 대국민 사과를 거듭하더라도 지금 떨어지는 당 지지도 걷잡을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김성호, 김인원, 이용주 이제 핵심 실무자들 윗선까지 이제 검찰 수사 지금 불가피해졌고요. 그 위에 이제 박지원, 안철수 후보까지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고, 내부적으로는 국민의당 지금 하부 조직 흔들리는 게 지금 생각보다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만큼 당에 대한 지지도가 좀 추락하고 있고, 핵심 기반인 호남에 가서 지금 전 지도부가 지금 안간힘을 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또 이제 공세 더욱 강화되고 있고요.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당 맞습니다. 예.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었던 지도부들, 대선 당시에 그분들이 일단 우선적인 조사 대상이 되겠군요. 그렇죠. 아까 얘기하신 이용주 의원, 김인원 부단장, 김성호 수석 부단장. 그렇죠. 김성호 단장하고 이제 김인원 부단장은 이미 이제 조사 받고 있고요. 또 추가되는 거고, 이용주 의원은 보좌관이 받았으니까 이제 사실상 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소환 임박했다고 봐야 되고, 핵심 중에 국민의당에서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안철수 전 후보의 측근위로 분류되고 있는 한 측근을 과연 소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좀 최고의 관심사예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람이 김성호 수석 부단장이고요. 예전과는 헤어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시절과는 다르게.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예. 국민의당 창당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더 강력하게 검찰을 공격하면서 본인들이 정치적인 어떤 억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텐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일단 할 말을 잃은 상태죠. 그리고 윗선까지의 조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조작은 이유미 씨 혼자서 했다 하더라도 그 조작된 내용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윗선까지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추측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원 기자님 얘기하셨듯이 일정 후 윗선까지의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게 어느 선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후보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국민의당 자체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께는 이 질문 드려볼까요? 국민의당이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발표도 했어요. 네. 분명히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다, 단독 소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허위 사실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발표하도록 했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사 결과와? 조사 결과, 진상조사위 부분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게, 방어를 위한 조사위였다라는 생각이 짙어요. 사실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도 국정조사가 검찰 수사에 있는 기관에는 안 하는 게 관례인데, 지금 검찰 수사를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위를 했다라는 거는, 반격을 위한 어떤 논리나 사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욕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확실하게 접근부터가 좀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는 그 똑같은 거를 검찰에서는 좀 그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한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래서 뭐 지금 박주선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국민의당의 전략은 사실은 그 추미애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다. 그래서 검찰을 믿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서 그 논리 구조가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은 게 맞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새로운 전략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조금 있다가 그 발표될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입장 발표를 언급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합니까? 네, 3시 반에 국민의당 당사 5층에서 하겠다고 지금 예고가 돼 있습니다. 3시 반에 국민의당 당사에서요? 네,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거고요. 분량은 7, 8분 분량이라고 그러니까 적은 양은 아니에요. 내용은 대국민 사과와 이 발표가 입장 표명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각에서 예상이 되었었던 혹시 정계 은퇴에 대한 그런 그 얘기가 나올 거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만은 측근들 얘기를 보면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0%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안철수는 DJ와 다르다는 거죠. DJ처럼 정계 은퇴하고도 적절한 때를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 또 한 번 정계에 나온다라고 하는 정치적 역량과 그런 이 그 근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는 정계 은퇴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은 없다고 그럽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 계속해서 침묵을 지켜왔는데 오늘 오후 3시 반에 국민의당 당사에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합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방송되는 시간입니다. 3시 반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막에 확정적 고의라는 말을 썼어요. 확정적 고의, 아마도 미필적 고의와는 좀 대비되는 개념인 것 같죠? 그렇죠. 그 영장 청구 내용에 보면은 기자들이 취재해서 이미 구속 전에 그 문제가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죠. 미필적 고의. 즉,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아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내보내 허위 사실 유포가면 미필적 고의였었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한 발 더 나가서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도 할 수 없다. 일단 내보내자라고 하는 알고 있었다라는 쪽에 방점이 붙은 거죠. 법률적으로는 그걸 이제 검찰에서는 미필적보다는 한 발 더 나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에 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게 확정적 고의라는 혐의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의미는 그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으면은 내가 혼자 결정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 윗선 어디까지는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가능케 하는 그런 혐의 내용입니다.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지금 뭐 설명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미필적 고의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인식하고 알고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그 일을 행하는 거고 확정적 고의는 내가 이 일을 하면 반드시 틀림없이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면서 그 일을 한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아마 조건부 고의라고 하는 걸로 봐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조금 대비되는 개념인 것 같고요. 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이번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과 관련해서 당연히 입장을 발표했을 것 같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발언 수위 낮아졌을까요? 높아졌을까요?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국민불신을 자초한 장본인은 바로 책임 있는 분들의 무책임과 외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법적 처벌에 앞서 사건 관련자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선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폭언, 미필적 고의 우는 국민의당이 조직범죄 집단이라는 표현하기 어려운 모욕적 발언이 있고 나서 검찰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검찰을 앞세워서 가짜 제보 사건의 수사를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대표의 사퇴와 사죄와 더불어민주당의 재발방지 약속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추미애 대표와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발언의 마지막 부분이 똑같아요, 김은석 부소장. 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 네. 그리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미애 대표의 사퇴, 사죄, 민주당의 재발방지 약속. 이 정치라는 게 사실 뭐 이런 측면이 좀 있긴 합니다만. 사과와 재발 방지 요청은 어떻게 보면 한 세트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준서 영장이 국민의당의 윗선 수사의 발판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견이 없는데 역시 국민의당은 지금 추미애 대표의 발언을 반격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결국 그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지금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준 게 결국은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반응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런 양자가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치 분위기나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과연 기껍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국민의당이 사과를 하면서도 말이죠. 추미애 대표의 발언 이후에 검찰의 기류가 180도 달라졌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그냥 사과하고 인정하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컨셉 또 그 프레임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거나 정치적 어떤 상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이거는 잘못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 어떤 조작된 메시지를 가지고 대선 판을 흔들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정당의 피해를 오는 것을 일단 줄여보려고 하면 일정 부분 꼬리 자르기라는 걸 해야 되고 또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세워서 본인들의 어떤 입지를 더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추미애 대표의 오늘 이제 머리 자르기라는 얘기를 안 하고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일정 부분 분위기를 좀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공격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 정도의 멘트를 처음 했다면 이 정도까지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여당이 민주당이 이렇게 충돌하는 요소가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얘기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국민의당의 다음 수순은 역시 특검일 것 같아요. 특검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특검을 통해서 문준영 대통령 아들의 특혜 취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부각시켜가지고 반격의 기회를 삼겠다. 그 계기가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다. 이런 그 측면에서 상당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권.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대목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예요. 네. 어제 청와대가 2, 3일 시간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국회 정상화, 추경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까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할까요? 안 되죠. 48시간 시간은 받아놨지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48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말 그대로 그냥 시간만 버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대표가 말을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겠지만 사실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꼬리 자르기에 실패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가로 열고 닫고 머리 자르기라는 내 말 맞잖아요. 뭐가 틀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당과 추미애 대표의 싸움판을 이렇게 놓고 보면 어찌됐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칼 날을 쥐고 있는 거고 추미애 대표는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건 국민의당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단 이 상태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무엇을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고민할 좀 필요가 있는 거죠.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원식 대표는 어찌됐든 지금 이 머리 잘리기라든지 국민의당을 지금 더 밟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정상화를 시켜서 추경이라든지 청와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이 지금 원내대표단의 목표이라고 쳤을 때 이 국민의당의 그걸 점점 공경으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공세하고 정치적으로 민주당인 여당이 얻는 득실하고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추미애 대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엇박자가 나고 온도차가 나고 생각이 좀 다른 거죠. 추미애 대표는 지금 말은 조금 순화된 것 같지만 공세를 늦춘다고 보기에는 그런 정황은 지금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조금은 발언 수위를 낮춰주는 게 어떻겠느냐. 국민의당의 유감 표명, 머리 자르기라는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종걸 의원과 전화통화를 해봤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적극적인 발언과 또 강한 언사가 있었던 것이 국민의당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 같은 그런 결과가 돼서 대표가 이렇게 커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출구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대표가 필요하면 유감 표명 같은 거를 함으로써 이 문제로부터 좀 벗어나 버리는 그래서 국면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력을 갖게 되는 게 훨씬 좋겠다. 우선 추미애 대표는 뭐 이렇게 신중한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뭐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렇게 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이제 말을 닫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미 집권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또 당대표로서 좀 더 넓게 마음을 쓰고 또 포괄적인 그런 정치 행보를 함으로써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꽉 막힌 전국을 푸는 해법으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유감 표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방안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가 아직 제의 안 했죠? 아직 안 했죠. 근데 그거는 영수회담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방미를 마치고 G20 정상회담 마치고 대통령이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그 외교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 것이 원래 관례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과거에는 관계예요. 그래 왔죠. 그게 예.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4당 체제이기 때문에 또 여야 일당 대표에서 영수회담 방식으로는 안 될 것이고 여야 대표 초청 설명회 정도 이렇게 해서 청와대에서 보기 좋게 이제 분위기 좋게 하는 게 맞는데 그 타이밍은 이번 주 내에요. 월요일 날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토요일이 넘어가면은 이거는 타이밍상 좋지가 않아서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이제 데드라인인데 지금 청와대는 지금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서 지금 이 국내 정치가 지금 이렇게 국회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도 지금 보장도 없고 청와대가 이걸 공식적으로 제안도 못하고 있고 여야 대표도 지금 이게 온다 그러면 대표실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도 못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가장 모양새 좋은 것은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국내 정치도 같이 좀 이렇게 아울러서 설명하는 그런 자리 이런 게 지금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 가능한 얘기 아니냐 이런 그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기류가 모레 금요일 정도 하게 된다면 그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림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에 5부 요인들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이번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정세균 국회의장, 그리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아직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오늘 청와대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여야 대표들과도 갖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인데 청와대에서 제의를 한다고 해도 야 3당이 과연 받겠느냐.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요.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 필요하다는 거고 부르면은 지금 가겠다는 거고요. 왜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건데 일단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금 이 특검 지금 운운하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당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대표 초청할 테니까 오라 그러면 지금 갈 수 있겠습니까 분위기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뭔가 좀 물꼬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이종걸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추미애 대표한테 좀 말 걸기가 조금 다들 거북스럽기는 한데 어찌됐든 추미애 대표를 좀 설득을 좀 해서 유감 표명이라든지 국민의당하고 이런 분위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도록 뭔가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우석 부소장 보기에 어떻습니까? 홍준표 대표 청와대에서 제의가 오면은 응할까요? 거부할까요? 지난번에 영수회담은 내가 먼저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는데 청와대에서 제의가 왔을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영수회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여야가 1대1로 있을 때 DJ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회창 전 총재 그때 야당에서 얘기했던 게 영수회담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야당에서는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정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얘기는 그 방미와 주요 20개국 G20 성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국내 정치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는 명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에서는 이거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 야당과 여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상으로는 거부할 수 없을 거고.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서 만약 고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것들은 야당에서 그 거부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대화의 틀을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 교수님 보시기에 그럼 또 하나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 청와대로 한번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의하면은 갈까요? 안 갈까요? 아마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의외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한 걸 보면요. 임명권 자체도 사실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임명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할 수 있지만 임명 자체에 대해서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상당히 원내대표와 다른 의견의 말들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온다면 지금 김우석 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외교적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제안을 했고 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홍 대표는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구시대적인 용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직을 겸했을 때는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이 가능했겠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에서 당직을 맡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영수회담이라는 것이 이 격에 맞지 않고 용어가 틀리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영수회담 용어 쓸지 말자는 얘기가 나왔었죠.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대표나 총재직을 안 맡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정상회담처럼 이제 우리는 개념적으로 이제 여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 야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이 좀 통 크게 좀 만나서 지도자들끼리 좀 통 크게 한번 문제를 해결하자 할 때 했던 게 영수회담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지금은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제 앞으로 자막에도 좀 쓰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한 용어가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주십시오. 대표 초청회담이죠. 대표 초청회담. 여야 대표들을 초청해가지고 교섭단체 대표들이니까 그거는 공식적으로 초청해가지고 국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표 봅니다. 초청회담. 최 교수님 혹시 아이디어 있으시면? 좋은 아이디어 같은 대표 초청회담 아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무슨 정당 대표 초청회담 좀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여러분께 주요 뉴스처럼 한번 간결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자체 개혁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도 했고요. 그런데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13개의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여당 간사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치 관여 근절 및 적폐청산에 주력하고 있다고 개혁 추진 경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적폐청산 TF는 국정원 개혁위와 협의하여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추 전 국장 비선 보고 등 총 13건의 조사 대상을 선정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 간사가 밝힌 내용인데 13건이 어떤 것이냐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정원 댓글 사건. 아마도 뭐 국정원 댓글 사건과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찰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더 있죠? 다음 화면을 보면은 뭐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선 보고, 우파단체 지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이렇게 13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원일이 기자. 네.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적폐청산이죠. 적폐청산 그 대통령 공약 상황이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적폐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당과 보수 언론 쪽에서는 이거는 정치 보복을 위한 것이고 국내 정치에 관여 안 한다더니 결국은 국가정보원이 다시 정치정보원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단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13개나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박근혜 10년에 걸쳐서 했던 보수 진영 정권 10년에 일어났던 모든 논란이 됐던 거를 다 재조사한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뭐 좀 있습니다만은 휘발성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동욱 찍어내기 의혹 같은 거를 재조사를 한다 그러면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사실관계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이 결국은 출처가 파고 들어가면 국정원에서 나왔다라는 얘기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좀 재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에서 그 당시에 국내 파티에서 누가 관여를 했고 어떤 라인업이 됐든지에 다 나오는 거죠. 지금 국정원이 지금 이제 1, 2, 3차장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이름들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해외 차장, 대북 차장, 방첩 차장. 국내 차장이라는 게 이제 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하고 이 국내 문제에 대한 재조사 문제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딱 선을 그어놓고 재조사를 하겠다는 거지가 좀 불명확하죠. 계속 정치적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재조사 이 부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박수를 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정치 보복이다. 정권이 바뀌니까 또 과거에 있던 일을 들쑤셔내서 다시 한번 또 정치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김우석 부소장 생각은 어때요? 의견은 다양하게 있을 수 일면의 진실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이거는 결국 국내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결국 이건 국정원 내부의 내부 개혁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정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이슈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내부 개혁에 오히려 소홀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조사를 다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뭔가 정치적인 지향들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국정원 내부의 개혁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의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그 전에 10년 동안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정원 자체를 정치권으로 계속 정치 이슈로 끌어들이는 그런 형식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확실하게 선을 긋고 내부 개혁은 내부에서 조용히 치르고 이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하는 것들이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우석 부소장 생각과 좀 다르십니까? 네, 다르죠.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이거 반드시 필요한 재조사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국정원이 일정 부분 국내 정치 개입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이 명확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의혹이 뭔지를 일단 밝혀보자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입을 안 했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 개입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뭐 10년 동안 했고 10년 동안 했으니까 덮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국내 정치에 개입을 안 했다고 하면 조사 결과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해야 되는데 개입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범죄 행위니까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고 그래야 국정원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할 겁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이거 여기서도 만약에 안 털고 가면 또다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다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털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만약에 불법적 행위라고 하면 국정원 자체를 조사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조사할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번 국정원의 자체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는 국정원 방침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재조사하겠다. 나 그거 쳐다보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또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도대체 나는 검찰을 사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이 국정원이라는 거는 나는 이 정부 들어와서 처음 봤어요. 근데 마치 국정원이 TF를 통해서 과거 사건을 전부 거꾸로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정권을 잡고 초기에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권력을 일탈하는 건데 적극적으로 원내에서 막아야 됩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야당의 이런 의견 국정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 또 13가지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면 그 흔적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국정원의 약속을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소식 더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조금 전에 여러분 얘기 들으셨는데요. 장제원 의원이 홍준표 대표와 이 트위터,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당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극우화되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됩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을 거론했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대표가 여기에 직접 댓글을 달았어요. 극우라는 개념을 한번 찾아보시고 비판하시기를. 그래서 주용진의 뉴스브리핑에서 극우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 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 원일 기자, 네. 왜 장제원 평의원과 대표가 이런 트위터 설전을 벌이게 됐을까요? 보수주의자한테 극우주의자라 그러면 다 기분 나빠해요. 그러니까 진보주의자한테 극좌주의자라 그러면 다들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저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논란을 불이키는 정치권의 언어적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사안의 본질은 자유한국당 당권을 쥔 홍준표와 홍준표 측근들의 이 당권 장악에 대해서 기존의 현역 의원들과 친박 의원들, 심지어는 탈당했다 돌아왔던 의원들 간에 지금 아주 심각한 파워 스트러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저런 식으로 노출되고 있다. 저는 이걸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류석춘 그 교수라는 한 명으로 대변되고 있는 홍준표 사단의 색깔 자체가 지나치게 보수주의적이고 과거에 태극기 집회에 가서 태극기 집회를 찬양했던 그런 인사들로 가는 당이 혁신이 안 된다라는 지금 이 당의 기존의 그 원내 의원들의 지금 이 불만들이 지금 표출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다. 좀 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거기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나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걸 낙으로 알고 살았다 이랬거든요. 인생에 살아가는 보람으로 생각했다. 주말마다 태극기 집회. 그랬더니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이야기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 임명은 홍준표식 혁신의 방향성이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을 달리고 있는 난파선이다. 보수진영 정당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앞으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두 정당의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과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